이번 달 북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양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양희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세발자전거로 현대 가동문학상 신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991년 제목 가동문학상 단편동화군인을 수상하셨습니다. 1993년 제23회 삼성문학상 장편동화군인을 수상하셨습니다. 1997년 대성문화재단 창작지원금을 받으시며 2001년 제34회 세종 가동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03년에 MBC 느낌표라고 있었죠. 그 느낌표가 기적의 도서관을 전국에 도서관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느낌표에 달리운 날조가 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3억 2,500만 원 정도를 기적의 도서관에 낼 수 있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평양을 가서 안도현을 만났는데 안도현이 그 시집을 내서 광고, TV 광고 했잖아요. 안도현 시인이 그 광고료로 받아가지고 북한의 나무 심기 운동 단체에 보냈어요. 광고를. 근데 참 부럽더군요. 역시 이렇게 좋은 일을, 작가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걸쳐서 몇 번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서는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서를 좀 살펴보시고 많이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한 권만 특별히 소개할게요. 엊그제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근데 꿈꾸는 인형의 집이라는 책인데요. 김양희 선생님이 취미로 인형을 수집한 지 꽤 오래 되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형 박물관까지 만들려고 생각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엮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양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윤정진 스타에서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가겠노라고 여러분 만나겠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또 제 예전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더 반갑고 좋았어요. 저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작가가 되리라고는 저도 어느 날 문득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책이 제 운명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칠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는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 말이 꼭 저를 두고 한 말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어떻게 책하고 친구가 되어서 인연을 맺고 동화 작가가 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제가 40살에 작가가 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952년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살 되던 해에 서울로 전학을 왔거든요. 저기 서울역 근처에 말동이라고 있어요. 동네 초등학교에 전학을 오니까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겠어요? 촌년, 시골뜨기, 촌뜨기.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자마자 왕따를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서울 애기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학교 가는 게 싫었어요. 끔찍했어요. 학교 가면 남자아이들은
아이스케이크하고 머리 뒤에 잡아다니고, 또 제가 사투리를 쓰니까 제 말투를 흉내내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학교 가는 게 두려워서 꾀병을 부리는 아이였어요. 엄마 골치가 아파, 엄마 배가 아파, 토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결석을 밥 먹듯이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살던 그 말리동 골목길은 요 반 정도, 이거보다 더 골목이 더 좁았어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뭐 밥 먹을 때 수저 움직이는 소리, 엄마가 아이들 혼내는 소리 다 들렸어요. 그 좁은 골목에서 우리 촌뜨기 오남매가 뛰어놀았거든요. 그러면 이웃 아주머니들은 그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뛰어앉았어요. 시끄럽다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중학교 입시가 있어서 아이들이 4학년 정도 되면 과외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 공부 안 하면 똥통 중학교 간다. 그래서 저는 똥만 있는 학교가 있는 줄 알고 정말 그런 학교 가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촌뜨기들이 막 골목에서 뛰어노니까 과외 공부에 방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재미없고 골목에서도 뛰어놀 수도 없고, 그러던 차에 저희 아버지가 만화책을 빌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은 한 집 정도. 그런데 만화방에서 만화를 빌려다 보고 스티커를 받아와서 10장 모아가면 만화방에 가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일 선수가 박치기 하는 거, 뭐 이런 거 볼 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만화책에 이끌려서 골목에서 우리 춘뜨기 오남매가 그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책 산매경에 빠져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아버지가 만화책을 뚝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낮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만화책을 왜 안 빌려다 주냐고 했더니 동생들 세수 깨끗이 씻기고 옷 갈아입혀서 아버지하고 갈 데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창경원 데리고 가나 보다. 그때는 뭐 최고의 그 놀이시설 있는 곳이 창경원이었거든요. 시골에서 가쓰고 돋보 입은 할아버지 올라오시면 김밥 싸가지고 밥 먹고 놀이 가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아버지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 롯데백화점 본점 있는 자리, 거기가 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도서관을 데리고 가면서 그 앞에서 이제 푸른집 도나스 가게에서 도나스 한 상자 이렇게 사셨어요. 저는 이제 그 도나스를 언제 먹을까 기대를 하면서 따라갔는데 국립중앙도서관 현판을 보고도 촌뜨기였기 때문에 그곳이 뭘 하는 곳인지 몰랐어요.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어린이 열람실 그 현판이 세로로 있더라고요. 모른 채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 책을 읽고, 저는 순간적으로 나는 이제 죽었다. 드디어 나도 과외 공부를 시작한다. 그랬는데 더 속상한 거는 그 도나스 상자를 아버지가 사서 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저는 속상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이들이 책을 한 번 읽을 때마다 도나스를 한 개씩 상으로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나가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 머리로 달려갔겠어요. 책꽂이로 달려가서 어떤 책 찾았겠어요? 아주 얇은 책, 글자가 크고 그림이 많이 있는 책 찾으니까 있었어요. 이솝 동화집. 그 책을 읽고 흥국열부, 신데렐라, 백설공주, 동생보다 도나스를 한 개라도 더 먹기 위해서 눈이 벌게 가지고 그 책들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집으로 왔는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입이 근질근질했지.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놀고 있던 동네 꼬맹이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언니가 옛날 얘기 해줄게. 그래서 그날 도서관에서 읽은 책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줬어요.
다음날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집 대문 앞에 동네 꼬맹이들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언니 옛날 얘기는 제가. 그런데 얘네들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룽지도 들어오고 눈가사탕도 가져오고. 저희 어렸을 때는 간식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누룽지 긁어서 설탕 솔솔 뿌려주면 우리 촌뜨기 오남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은 많이 먹고 진 사람은 조금 먹고 그럴 때였는데 아이들 이야기값을 가져오니까 전 너무 신나가지고 이야기 들려주고 미천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만리동에서 소금동까지 뛰어가서 책 읽고 문 닫으면 또 막 뛰어와가지고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그 통금 시간까지 아이들한테 책 읽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렇게 한참 하고 나니까 정말 좋은 일은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월요 조회 시간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교생이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따가 네 이름이 부르면 상을 타라. 저는 선생님이 다른 아이를 잘못 착각하고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분단을 그때까지 못 배워가지고 가끔씩 그 마룻바닥에 양초똥방으로 설치하고 차돌뱅이로 문지르면서 3일은 선 3일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상을 타라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로 3학년 8반 김양 독서 감상문 최우수상.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땅속으로 꺼져버렸습니다. 촌뜨기잖아요. 전교생이 저를 다 주목을 하고 바라보는데 얼굴이 새빨게 달아오르고 덜덜덜 떨려가지고 정말 로봇처럼 이렇게 걸어가지고 산을 타가지고 교실에 들어왔더니 아이들이 저를 왕따시켰던 아이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네가 정말 썼어? 무슨 이야기를 썼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아이들한테 나는 오렌지 나무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촌뜨기가 말도 잘하게 언제 자기들이 저하고 공부를 해줬나요? 그날 아이들이 너희 집 어디야? 이따 갈 때 같이 가자. 그 다음 날부터 저 학교 가기 시작하고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학교 가는 거 너무 신났고 나머지 청소 안 했어요. 독서 감상문 최우수상 탄 아이가 나머지 청소하는 아이들은 얼굴 보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을 타서 아버지를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10살 생일날 기흥사에서 나온 세계 소년소 아동문학전집 50권짜리를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는 책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잠깐 보는 책이 아니라 온전히 내 책. 내가 밤새워서 읽을 수 있고 내가 좋은 기절이 나오면 밑줄을 치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내 책이 50권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책을 읽었는데 우리 엄마가 전기세 나간다 불가라 해가지고 제가 군용 담요를 뒤집어 쓰고 후라시를 켜고 책을 보다가 또 엄마한테 등짝을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다락으로 올라가가지고 촛불을 켜고 책을 읽다가 잠이 들어서 집을 불태울 뻔한. 그래서 엄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실상스러운지 모르겠다고 꾸중을 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10살 때 제가 그 50권째인가 시집이 한 권이 있어요. 동화책 쌓아있다가 시집이 한 권이 있는데 에밀리 디킨스의 내가 만약이라는 시가 제 가슴에 확 박혀버렸어요. 내가 만약 상처 입은 한 영혼의 가슴까지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그 상처를 나눠 가질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약 날개 닫힌 작은 새 한 마리 둥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그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원고지에다 베껴서 외우고 비슷하게 모작을 해가지고 우리 그 집 골목에 칠공주집이 있었어요.
딸만 7 있는 집이 있어. 아들 하나 막내도 있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 그 둘째 딸이 숙대 국문과를 다녔어요. 숙대 국문과 다닌다는 이유로 그 언니가 성격이 굉장히 격덕스럽고 남자 같았는데 그 언니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내가 만약을 모작한 것을 갖다 보여주고 그 대학생 언니한테 그 언니는 다 알고 있는데 언니 이거 내가 쓴 거야. 내가 쓴 시야 좀 봐줘. 이러면서 그 언니한테 잘 보이려고 그 집을 이렇게 드나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 엄마 노릇을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쓴 말을 아이한테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좋아하는 삐삐 롱스타킹의 저자 린드그렌 여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모든 것은 크리스톤의 부엌에서 시작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린드그렌 여사가 5살 때 자기 집에 소장용으로 있는 크리스톤이라는 여자의 집에 놀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저녁 때였는데 이 여자가 이제 저녁밥을 짓는 중간에 식탁에서 자기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림 동화를 읽어줬다. 그때 생전 처음으로 그 그림 동화를 접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있구나.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그림 동화를 사서 읽게 돼요. 그래서 책하고 이제 친구가 된 거죠. 나중에 엄마가 되었을 때 딸이 이제 키다리 아저씨를 재밌게 읽고 있었을 텐데 폐렴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집에 있게 됐대요. 근데 그 딸 입에서 삐삐 롱스타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삐삐 롱스타킹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양한 말들을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한 4년쯤 지나서 이번에는 이제 린드그렌 여사가 늑대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또 집에 갇혀있게 된 거예요. 그때 삐삐 롱스타킹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한 권의 동화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출판사에 보냈더니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다른 출판사 보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 그 책을 읽은 아이들은 삐삐 롱스타킹처럼 버장머리 없는 아이들이 될 것이고 그 부모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책을 출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한 번으로 잡았죠. 그 책이 삐삐 롱스타킹이.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로 번역 출판이 되고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 5살 때 그 크리스틴이라는 여자가 부엌에 가지 않았더라면 책하고 친구가 될 수 없었겠죠. 저 역시도 아버지가 10살 때 그 촌뜨기를 도서관을 이끌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러분 만날 수 없게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준비해왔는데요. 오늘 보면서 저희 집에 거실에 책자로 쓰고 있는 커다란 상자인데요. 보물상자라고 이 속에 저의 온갖 보물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아이, 딸아이가 쓰던 이제 어깨에다 메고 다니던 가방, 인형, 신발, 아기 수첩, 이쪽에 가면 탯줄 짜는 주머니, 아이들 팔찌, 또 이쪽에 보면은 어렸을 때 아이들 목소리를 옹알이서부터 쭉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카세트 테이프에다 늘 빈 테이프를 집어넣고 아이들이 싸우는 것, 또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나중에서 그날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몰래 녹음을 쭉 해놨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가 쓴 일기장, 그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 보물상자 속에 들어있는 인형이에요. 얘가 지금 32살이래요. 우리 아들하고 나이를 같이 먹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들 100일 때 제가 이제 그 그림책들을 읽어주면서 그림책 속의 그 동물 캐릭터들을 쭉 펌 5까지나 짜투리 천을 가지고 만들어서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림책을 읽고 그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고 나면 굉장히 아쉬워해요. 그래서 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그 주인공 인형들을 안겨주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네가 만들어봐.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인형놀이를 통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말이 빨라졌어요.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그 어휘력도 늘어났고 말도 되게 일찍 배우는 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부직포로 만든 인형들인데요.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이제 주요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음료수병이나 뭐 우유병 이런 데다가 씌워가지고 식탁에다 올려놓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풋뿌리 영감을 끝내고 나면 그 풋뿌리 영감 뒷이야기를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고요. 이런 거 이제 그 손가락에다 끼고 이야기 놀이를 할 수 있는 인형이고요. 이것도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다 끼워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수건으로 이제 쥐 같은 거 동물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쥐하고 뱀을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요. 그 초등학교 그 자연 교과서에 그 뱀이 도면하는 그림 이런 게 나오면은 너무 끔찍해서 그걸 보질 못해갖고 남자 짝꿍이 시험지를 이렇게 다려서 붙여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뭐 무서워하는 동물이나 이런 게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제가 일부러 쥐나 뱀이나 이런 그 캐릭터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나면 그 장갑들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장갑에다 부직포로 이제 동물 인형 얼굴을 만들어 붙여가지고 미운 오리새끼 놀이도 하고, 그래서 아이하고 역할을 바꿔가지고 저는 아이 역할을 하고 딸아이는 엄마 역할을 하고 엄마 오기를 하고 밖에서 놀았어요. 이게 우리 그 아이들 일기장인데요. 이 밑에 이렇게 보면 뭐 도서관에 갔었던 날 이야기를 했는데 뭐 라면을 사달라고 했다고 라면을 제가 이제 사줬던가 봐요. 그래서 아이가 일기를 쓰고 나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일기장 밑에다가 제 느낌을 이제 써주기도 하고, 제가 바빠서 못하면 우리 남편과 대신 써주라고 해요. 여기부터 우리 남편 사연이에요. 그래서 쭉 모아뒀는데, 우리 딸아이가 사춘기 때 저하고 이제 사소한 일로 다투고 방문을 콱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해주고 이랬었는데,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신경질 내고 방에 들어갔을 때 뭘 봤는지 알아? 일기장하고 엄마가 쓴 육아 일기를 봤는데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게 다 보여가지고 화났던 게 다 풀렸어. 이제 엄마 안 미워할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 속풀이를 일기장 보는 걸로 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크니까 뭐 친구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형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우리 그 딸아이가 지금
빨간 모자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에 이제 그 인형들이 널려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청소를 정리 정돈을 안 한다고 베란다에다 인형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요 꼬맹이가 자기 코트를 갖다가 이렇게 다 인형들을 덮어놨더라고요. 엄마 애기들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너무 이뻐가지고 다시 집안으로 들여줬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세탁기 박스나 냉장고 박스나 이런 거 생기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노느냐고. 저도 실제로 어렸을 때 마루 밑에 들어가서 마루장 위에 하나 건들건들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떼어내고 그 마루장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또 아이들이 막 어지러놓고 장난감 어지러놓고 하니까 사실은 저 마차가 뚜껑을 열면 속에 그 장난감 정리함이에요. 장난감들을 이제 다 집어넣어놓고 뚜껑을 딱 닫으면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래동화나 뭐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들려주고 그 옆에 집으로 만든 거는 우리 딸아이 소꿉놀이하는 공간이에요. 인형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놀고 이런 이제 소꿉놀이 마차를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큰 다음에 유치원에다 기증을 해줬는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하고 재미나게 노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엄마랑 아가랑 뭐 잡지 이런데 원색기에 의뢰가 들어와서 인형놀이 하는 것들 다른 엄마들도 재밌게 좀 아이들하고 놀아줬으면 해가지고 화보로 실렸었어요. 그 집에 구멍난 양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 구멍난 그 양말에다가 이제 부직포를 붙여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아이들 팔뚝에다 이렇게 쑥 펴가지고 뱀놀이도 하고 제가 뱀을 무서워했으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그런 하늘 뜻을 같이 날라고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주는 게 진이 빠져요. 말 많이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또 읽어줘 그러면 막 목이 쉬고 이래서 제가 진이 빠지고 힘들 때는 우리 남편이 대신 읽어주게 했는데 우리 아들 표정 좀 보세요. 엄마가 읽어주다가 아빠가 어쩌다 한 번씩 읽어주니까 엄마 목소리하고 또 아빠 목소리하고 틀리잖아요. 너무 행복해갖고 아빠 얼굴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표정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찍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 육아 기록이거든요. 뽕나무가 우리 아들 육아 기록이고 꽃잎은 우리 딸내미 육아 기록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못해줘도 엄마 사랑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풍족하게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 모유를 못 먹였어요. 한 70을 먹이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포젓을 먹였는데 그게 더 안타깝고 미안해가지고 엄마 노릇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7에 엄마가 됐는데 조카들 키우는 것도 못 보고 그래서 굉장히 겁이 났어요. 그런데 입덧을 10달 내내 거의 하다시피 해서 거의 초주름 상태로 지냈는데 그 동안에 제가 기운을 차리려고 스포크 박사 육아일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정보를 이제 습득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모유 수유를 안 하고 우유를 먹으니까 그 아이 먹는 수유하는 양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원령별로 있어요. 그래서 2달 단위로 해가지고 시간표를 한생활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가니까 엄마 개인적인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막 애기 하나에 5 식구가 매달리고 애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
보행기 타고 막 이랬더니 지금은 미끄럼 방지 양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쌤으로 이렇게 신발을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신경 이렇게 동물 인형들을 만들어줬고, 제가 아이들 옷을 만들어주고 장난감 인형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미싱이 필요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 혼수로 미싱을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시집가서도 바느질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안 해줬거든요. 근데 텔레비전 퀴즈 프로에 3등이 미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50대, 그러니까 50명을 제치고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등이 침대였는데 제가 침대 필요 없고 미싱 주세요 했더니 PD가 가득하게 여겼는지 1, 2, 3등 상품을 저한테 다 줬어요. 한 살림을 장만했던. 그 다음에 우리 그 딸아이가 굉장히 까탈스러워가지고 우유 먹는 양도 적고 이유식도 굉장히 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북이 자동차를 제가 만들어서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딸아이를 앉혀놓고 기분 좋게 막 끌어준 다음에 이유식을 한 스푼 먹이고 이렇게 했더니 다른 엄마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추진위원회인가 뭐 거기서 새생활 전시회를 하는데 출품을 해가지고 거금 50만 원을 상금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사용되는 뭐 장난감, 옷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만들어주는, 우리 아들아이는 남자아이인데도 이렇게 잠옷 주머니를 만들어줬더니 이제 이렇게 배가 홀쭉하잖아요. 잠옷을 꺼내면. 삐에로가 배고프니까 빨리 밥 줘야 된다고 자기 옷을 벗어서 집어넣고 그래서 옷 정리도 일찍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옷에다가 캐릭터들을 제가 동화 속에 그림 동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이렇게 수를 놓아주면 아이가 그 옷을 입고 놀면서 그 캐릭터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상력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잘 잃어버리잖아요. 길에서 눈 깜빡하세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커플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놀러를 가면 온 식구가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한 번에 시집사 가서 우리 아들아이를 잃어버렸거든요. 찾으러 다니니까 똑같은 옷 입네. 삼각집을 갔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찾은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저는 천년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골목에서 뛰어놀면서 뭐 구슬치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도예지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놀이도 제대로 모르고, 그다음에 뭐 병아리, 뭐 심지어 강아지가 우리가 어렸을 때 수시로 뭐 새끼 강아지 태어나는 거 보고 데리고 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전혀 그런 걸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박물관이나 뭐 이런 기획 전시 같은 걸 하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제 아가방 사고에 만들고 이제 우먼센스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 남편이 제가 개몽문학상을 받고 작가로 명함을 내밀었는데 어디 한 군데서 원고 청탁 들어오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속상해하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여성 잡지사 광고부 직원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인터뷰를 하라고 그래서 기사를 실어주고 엄마랑 함께 읽는 동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편 동화를 실어준 적이 있어요. 2번.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길을 살려준다고 애쓴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에 육아일기 기록 이런 것을 가지고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여성 그러니까 주부 대상 프로에
뭐가 이렇게 기획을 하거나 뭐가 있으면 저를 이렇게 불러내서 뭐 애기 배려에 만드는 걸 좀 보여주라, 뭘 하는 걸 보여주라. 그래서 이제 그 출연을 좀 많이 했어요. 저를 또 기억을 하는 후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PD여서 저 여자는 방송에 이렇게 자주 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으뜸주부를 찾습니다라는 그 대회가 생겼어요. 1회승으로 끝났는데 뭐 솜씨가 좋고 육아를 잘하고 뭐 효성이 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덕목을 봐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주부들을 36명을 뽑아가지고 미스코리아처럼 일주일 동안 합숙을 시키고 또 돈을 줘요. 그래서 다 같이 차를 타고 시장에 딱 내려놓고 5인 가족에서 장보기를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라. 심사위원이 다 심사를 하는데 호텔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따듬고 호텔 화장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고 나갔는지 이런 거를 그 예직원 원장님이 그거를 또 다 체크를 하고 그런 대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미스 코리아에 의해서 미세스 코리아를 뽑느냐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1회로 이제 끝났는데 제가 여기를 나와가지고 정치공선한테 아주 혼이 난 살림은 개판쳐도 좋으니까 공 하나 열심히 써라. 그래가지고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6번을 달고 나와가지고 6번 선수였어요. 인천 대표로. 그리고 이제 그 37살 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우리 딸아이가 유치원 갔다가 막 뛰어오면서 냉이를 하나 이렇게 캐가지고 들어오면서 엄마 냉이 잡아왔다. 또 그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눈이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마당을 보더니 와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이 아니고 눈이야. 소금 눈이구나.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재밌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있었던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제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데 독자난이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투고를 했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이 왔어요. 일개 가정주부한테 원고 청탁이 오니까 저는 저대로 막 놀라고 막 흥분하고 이래서 이제 그 수필을 써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국에서 그 문학소녀 취향의 가정주부들한테 원고 청탁을 해서 모은 원고를 가지고 책을 한 권 묶어냈어요. 그 출판사에서. 그래서 출판 기념일 날 전국에서 주부들이 모여서 이제 파티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 이렇게 헤어질 게 아니라 문학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뭐 박범신 선생, 신달자 선생, 서영호 선생 이런 분들 모시고 이제 그 강연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수필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는 살림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거기 끼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제 그 서영 선생님 댁에 놀러를 간다고 같이 가지 않겠냐 해서 이제 갔는데 서영 선생님 그날 이렇게 저희를 버스 타는데 이렇게 배웅을 해주시면서 제 가슴을 탁 치더니 여기 동화가 들었어요. 그만 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그 친구들이 100일장에 나간다고 저도 등록을 해놨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동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야기를 썼거든요. 근데 장원을 했는데
아니 그때 장려상을 탔는데 장원을 한 친구가 임정진이에요. 근데 저 친구는 크라운 베이커리 그 사고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나와서 써놓고 회사 들어가서 자기가 장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둘이 같이 또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뭐 만혼이의 백일장 당선 주부들 뭐 해가지고. 근데 그거 기억 못하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걸 보여주고 옛날 사진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치홍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동화 공부를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래서 그 정치 선생님이 그 문학 아카데미 동화사숲에서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수업을 했었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었는데 동화를 써가지고 가면 합평을 하는데 정말 무자비하게 깨지는 거예요. 제가 그 문창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국문과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대학 문턱에는 못 가봤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동갑 남편 만나서 8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엄마가 돼서 엄마 노릇하는 거에 그냥 흠뻑 빠져갖고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깨지고 오면은 내가 이거 아니래도 나는 집에서 얼마든지 살림하느냐고 행복하고 재미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확 깨지고 자존심 상해갖고 돌아오나. 그래서 안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발목을 빼려니까 낯살이나 먹은 사람이 그 젊은 친구들한테 지는 것 같고 좀 그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또 마땅한 핑계거리도 없고 그러던 차에 저희 시어머니가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이제 간병을 할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핑계를 대고 2달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태릉 원자력병원까지 날마다 이렇게 다니는데 집에 병원에 있다가 집에 가면 막 그 동네 애들 다 끌어들여서 집을 막 뭐 정말 돼지 우리깔처럼 아이들이 만들어 놓고 또 어머니 드실 반찬 만들어서 또 병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차만 타면 제가 졸았어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막 졸다가 머리를 쿵 다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유리창에 얼비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내가 이대로 시간을 죽이다가 우리 어머니처럼 60대가 되면은 후회밖에 안 남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내 일을 하자면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 졸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뭘 차곡차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을 뭘 하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천 안 들어가는 게 동화 쓰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치학교한테 그 동화 수업을 받는 친구들이 그때쯤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신춘문예 준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껴달라고 해서 컴퓨터를 그때 처음 친구한테 배웠어요. 제가 기계치거든요. 손으로 하는 건 뭐든 자신 있는데 기계 만지는 건 겁이 나고 지금 운전도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식탁에다 옆에다 놓고 살림하다가 쓰고 완전 미쳤어요.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춘문예 응모를 했는데 중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내년에는 2군데 보내서 2군데서 당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군데 보내놓고 크리스마스 무렵에 당선 통보가 온다니까 전화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벨이 울리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2군데 가서 한 군데는 오겠지. 그리고 당선 소감을 확 써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기 좋게 미역국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막 하소연을 하고 전화를 해서 막 이번에도 안 됐어 막 이래요. 그래서 난 포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언니는 한번 부심이라도 올라가 봤지. 그래서 이제
아, 젊은 사람들이 내가 못 당하겠다.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눈물이 나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 남편이 왜 우느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동가스는 이제 포기하고 살림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여행을 갔다 오라고 그래요. 제주도를 갔다 오라고 그래요.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를 못 갔는데 영원자치사에서 사장님이 이제 광고주 부인들한테 접대하는 여행을 보내는데 거기를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신라호텔에서 이제 그 주문단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모카밭이 있어요. 전 청년이잖아요. 어렸을 때 그 모카꽃 따먹고 그랬던 그 추억이 있어서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 모카꽃을 그 1월달이었는데 막 말라비틀어진 가지를 꺾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 책상 머리에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그 모카 가지에 눈이 딱 단 거예요. 내가 너무나 교만했어. 우리 어머니들은 저 모카송이를 가지고 무명배를 짜기까지 수십의 공정을 거치면서 배를 짰는데 나는 동화 쓴다고 내가 그 드린 공력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울고 짜고 해보지도 않고 그 생각이 버떡 들어요. 그래서 그날 일어나서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농업박물관으로 달려갔어요. 서대문 로타리였잖아요. 거기 가서 배틀 구조를 익히고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길쌈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2월 한 달 내내 그 배틀로의 흐르는 강이라는 단편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몽사에 보냈죠. 그리고 이제 3월달이 됐는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저는 그 춘년이기 때문에 쑥이 나올 때 되면 미쳐요. 그래서 막 그 쑥을 캐서 쑥떡을 하고 쑥포무리를 하고 막 이러느냐고 우장산에 쑥을 캐러 갔는데 쑥을 뜯는데 네잎클로버가 탁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아이들이 그 잔디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너 그러다가 일사병 걸려서 쓰러져. 그걸 왜 하니?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절로 그게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네잎클로버를 누굴 주지? 정치공 선생님도 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좋아가지고 막 집에 오는데 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전화벨이.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받으니까 김봉사인데요. 지금 막 교시 끝나서 당신 통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펑펑 울면서 정치부장한테 이제 전화를 그때가 40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원 선생님하고 이호덕 선생님, 권정 선생님이 이제 심사를 하셔가지고 동화 작가로 명함을 내리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설거지를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북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소리가 이상하게 사람 가슴을 헤집어 놔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텔레비전 앞에 가서 보니까 진도 그 진호기 할때 박병천 씨라고 얼마 작년인가 돌아가셨지 진도 씨. 예. 자기 갔다 왔지. 그분이 그 북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자막을 보니까 그 KBS 방송국에 공개보를 만들어서 팔도 국악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달려봤더니 팔도 무속 각 도마다 그 무속인들이 나와서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그 굿하는 거를 봤지만 실제로 무당이 작곡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그날 무당이 그 작도 위에서 춤을 추는 걸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그날 충격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 팔자가 얼마나 드세서 그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칼날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니까 너무나 가슴이 쓰리고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쓸 동화의 주인공 할머니는 무당이야. 그런데 내가 무당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이제 뭐 여기서 우리 그 김구마 만신이
신내림 타는 거, 뭐 김열구 선생이 쓴 구속에 대한 책들을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림나의 지호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12살 송화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무당 할머니로부터, 그 무당 할머니의 그 신사스러운 삶, 그거로부터 동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우리 현대사를 훑다 보니까 6.25 전쟁 이야기 나오고, 그 송화 아버지는 이제 자기 엄마가 무당님이 너무나 취업스럽고 창피해서 집을 나와서 떠돌다가 월남전에 가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우리 현대사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 풀어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쓰다가 중편으로 그냥 끝내버릴까. 그래서 하여튼 많이 아팠어요.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삼성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이제 뽑혀가지고 신데렐라가 됐어요. 그래서 뭐 시상식도 신라호텔에서 뭐 동영상처럼 해주고 해서 한 6개월을 저를 삼성문화재단에서 뭐 텔레비전에 나가라, 잡지 인터뷰를 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삼성문화재단을 부각을 시키려고 많이 해서 그 작품보다 더 나은 작품을 써야 되는데 굉장히 그 중압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못 썼어요, 하나도. 그럴 때 저희 친정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태공이 늘 월척을 하는 건 아니다. 낚싯대를 늘 들이고 있기 때문에 잔챙이도 낚고 월척도 하는 것이다. 그나마 강에다가 낚싯대를 던지고 있으니까 잔챙이도 낚는 것이지, 낚싯대를 거두고 있으면 잔챙이도 낚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작품을 쓰게 됐어요. 제가 작가가 되고 나서 또 그 보물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이제 펜데트워드를 모아놨거든요. 지금 1019통이 돼서 1000번째 편지 주인공한테 이제 이름을 상으로 보내고 했는데, 아이들이 연필로 꼭꼭 눌러가지고 쓴 편지를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받은 편지가 임정진이 가르쳤던 기은주인가? 그 친구가 6학년 친구가 달림을 읽고서 보낸 편지가 일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모아놓고 거의 다 99%는 답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늘 제가 그 각오를 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마지막 생은 그 사랑을 독자들한테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뭘로 베풀면서 살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 가정주부로서만 살다가 엄마 노릇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동화 작가로 우연찮게 접어들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화 작가로 살다 보니까 그 독자들한테 사랑을 배가품을 하려다 보니까 꿈이 하나 또 생기게 된 거예요. 저희 집 거실인데요. 제가 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저 인테리어 공사를 하냐고 노가다를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 그 박스 다 이제 그 틀은 다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짰는데, 작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기 전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력이 안 돼서 도망갑니다. 몸고생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페인트 칠하고 뭐 못질하고 톱질하고 제 손에 손을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그 동화 속의 장면들이에요. 여기 위에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여기 못난이 사냥개 인형도 있죠. 여기 보면 오즈의 마법사 인형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저기 행복한 왕자, 그 다음에 톰소의 몸, 여기 마크 트웨인 그 작가 인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그 톰소의 몸 원서가 있어요. 출판본이. 제가 또 경매를 보여 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로 번역된 지금 책하고
그 미국에서 나온 책하고 이제 비교를 아이들한테 해서 보여주려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베아트릭스 포터 인형이고요. 그리고 피터 레빗 초판본이에요. 저도 돈을 좀 빼주고 제가 사드렸어요. 여기 보면 하이디, 여기는 초콜릿 공장의 비밀, 강아지똥, 책 읽기 좋아하는 할머니, 소공녀, 백설공주, 어린 왕자, 피노키오, 여기는 안데르센 코너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초원의 집, 이상한 나라의 린스, 뭐 이렇게 이게 임정진이 쓴 제가 맨날 마담 깊은 집하고 지붕 낮은 집하고 헷갈려가지고 지붕 내가 깊은 집이라고 낮은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작품들을 세팅을 해놨어요. 제가 이걸 왜 해놨냐면 책을 읽은 아이들은 이 세팅해놓은 걸 보면 아 이건 소공녀야, 아 이건 하이디야 하고 알아요. 그런데 책을 읽지 않은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 옆에 제가 전시해놓은 책하고 작가 소개, 텍스트, 감정적인 글귀 이렇게 내놓으면 아 이게 피터팬이구나,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라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전시를 해놓고, 한쪽에서는 제가 책 읽어주는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고, 아이들이 책을 읽은 거 가지고 동국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림자 인형극 놀이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책하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려고 해요. 제가 10살 때 책을 만나서 인생이 핀 것처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읽은 아이들은 자기 역할 모델을 찾잖아요. 힐러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이 어렸을 때 도서관으로 내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서관에서 악용서를 읽으면서 꿈을 키웠다. 나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 엘리나 파전 여사의 전기를 읽으면서 나의 역할 모델을 찾았다 그랬어요. 결국은 자기도 영부인이 됐잖아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기 역할 모델을 찾는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는 달라요. 또 사춘기를 굉장히 책을 읽지 않아요. 그냥 피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일을 제 마지막 꿈으로 알고 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또 타사키가 할머니가 계셔요. 지금 또 로마님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제가 21일 날 거기를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18일 날 돌아가셨어요. 예, 여기 동화들이 있고, 온 집안에 전부 인형들이에요. 막 박스, 전시를 못 해놓은 것들은 막 박스에다 담아놔서 저는 화장실에 샤워 부스를 쓰지를 못해요. 샤워 부스 안에 인형 박스를 가득 쌓아가지고 이사를 하는 날 얘가 깨졌어요. 디스크 인형이라고 하거든요. 도자기도 되어 있는데 발이 없이 해가지고 그날 이제 2.5톤 탑차에다가 인형들을 먼저 이사를 시키고 사람은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막 놀래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인형이 막 우는 애기 인형이 있고, 막 웃는 애기 인형이 있고, 아빠 몽환하는 인형이 있고 그랬는데 들고 움직이는 바람에 애기가 그 안에서 인형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기억을 해가지고 어떻게 애기를 박스 속에다 아줌마 막 부르는 거예요. 막 그 난리통에 제가 깨졌어요. 근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걸 버릴 수가 있나. 이걸 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 옷을 따라가지고 손질을 해서
사진 빠졌네. 노랑 속에다 이쁘게 넣어놨어요. 자, 제가 이제 그 상해에 갔다가 인형 집을 하나 사왔는데 초록지붕 집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 빨강머리 애니 10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빨강머리 애를 기념하는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빨강머리 인형이 드물어요. 그리고 또 그 몰하우스에 들어갈 인형이면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은 인형이 또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인형이 드물어요. 근데 백설공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형을 쓰기로 했는데 또 이게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연기를 아이들이 이 사진을 보더니 선생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제가 턱질을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가구들을 이제 N 집에 들어갈 가구들을 이제 침대포로 만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빨간머리 집에 넣어줬어요. 수실로 모자도 써주고 또 가방도 만들어주고 여행 가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를 시켰어요. 사진에 막 중간중간 빠졌네요. 이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3층 집이에요. 여기 위에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지금 집에 손님이 오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엄마가 피아노를 치고 아이는 노래 부르고 아빠도 같이 노래를 부르고 메이드는 음식 장만을 하고 그리고 또 유모가 아기를 돌보고 있고 이 인형집을 저희 남편이 만들어줬어요. 보통 그 인형집은 유럽에서 귀족 집안에서 딸이 태어나면 그 딸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인형집을 선물해요. 그래서 이제 식사 예절도 소꿉놀이를 통해서 식사 예절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영국의 어떤 귀족이 그 자기 딸을 위한 그 인형의 집을 만들었다가 거기에 푹 빠져서 자기 성을 그대로 그 축소를 해서 미니어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을 했더니 귀족들의 그 취미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국 왕실로 들어가서 그 앤 그 여왕한테 선물하는 그 인형의 집을 짓기로 했는데 조지 2세가 5층짜리 인형의 집을 만들어라.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가동돼야 되고 욕조에서는 더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온갖 그 내노라 하는 건축가들 이런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만들다 보면 집 안에 들어가는 세간이며 소품이 다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축적을 통일을 시켜서 12분의 1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통이 돼갖고 12분의 1로 만들어지는데 저는 12분의 1로 하니까 너무 좀 작아서 우리 손주들이 이 다음에 갖고 놀기에는 좀 비좁을 것 같았어요. 10분의 1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누구예요? 피노키오. 네. 이게 지금 홍삼 상자를 뜯어서 만들고 여기는 애기 침대에 누가 버렸길래 살을 뜯어다가 다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 인형은 제가 경매로 미국에서 사진 있는데 밀랍으로 되어 있어요. 지그토 할아버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좋은 인형이 발견이 되면 소수 교체를 하려고 해요. 지그토 할아버지 하면 좀 두리뭉실하고 좀 이렇게 그런 이제 쑥한 인상이어야 되는 아저씨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막 대패질도 해서 꽉 가르고 좀 이렇게 깔아놓고 해서 작업실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소금연대요. 사각개짝을 뜯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감동 깊게 있는 동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서슴없이 소금노라고 얘기해요. 10살 때 이 동화를 읽으면서 저는 있는 셈치고 논리를 배웠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책하고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서관을 이끌고 굉장히 다정다감을 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집을 떠나 계셨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있는 셈치고 놀이를 소음료에서 보는 있는 셈치고 놀이를 하면서 견뎌냈거든요. 아버지가 있는 셈치고 내 방에 있는 셈치고 내가 갖고 싶은 뭐뭐가 있는 셈치고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견뎌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연출하는 것들이 소음영화예요. 얘네들은 서초 구민회관 앞에 토요일마다 벼룩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둘을 발견을 했는데 얼굴이 똑같아요. 옷만 다르게 입었지. 그래서 얘를 소음료 100kg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얼굴이 똑같아서 얘만 사왔어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흑인으로 만들어서 까맣게 칠하고 얘는 목욕도 안 시켰어요. 있던 채로 하냐니까 너는 재주성에도 있어라 해서 했는데 사이즈 맞는 인형을 제가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찾는데 6개월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저씨를 찾아냈어요. 안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6개월 만에 협의를 했어요. 그런 사연이 있어요. 내 이름은 나답게 제 조카가 모델이 되어가지고 쓰여졌을 때 저는 쓰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좀 힘들었는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뭐 이렇게 재밌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슬퍼서 울었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엄마 없이 크다 보니까 책하고 멀어져가지고 오락 대마왕이 됐어요. 한 번은 친정에 갔더니 책상 서랍을 가방을 제가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해요. 가면 그랬더니 다마고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이게 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다그쳐가지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제가 사립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다 다마고치를 가져가서 노는데 자기만 없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한테 15,000원이나 하는 거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지갑에서 2만 원을 훔쳐가지고 15,000원 주고 사고 5,000원은 아이들하고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혼나고 저한테 혼나고 각서까지 받아주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얘가 이제 그 사춘기가 되니까 되게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으로 이사를 했어요. 얘 중3 때.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 얘를 무릎팍에다 딱 앉히고 브루노를 위한 책이라는 그림책을 읽어주겠다고 했더니 얘가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고 내가 나이가 많겠네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너 도망가면 뽀뽀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어주고 나는 책이 싫어요. 나는 책이야. 읽어준 다음에 내 이름은 나답게를 줬어요.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쓰여진 책인데 외국 아이들도 이게 읽고 있는데 네가 안 읽으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감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후속편도 내 이름은 나답게 나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책상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학년 책들을 줬어요. 강아지 배. 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배씨 이야기 주니까 또 끼끼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때 세미나 보고 따라갔을 때 임정희 선생님 따개비 봤지? 그 아줌마가 쓴 거야. 뭐 이러면 애들이 얘가 이건 누가 쓴 거야? 그러면 작가 얘기를 하면 더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그 겨울 방학 때 저학년 그림책서부터 해서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연금 소설을 사왔어요. 자기 용돈. 그 다음에 두 번 나온 건 뭐죠? 영화 나온 거? 다빈치 코드를 사와서 지가 읽고 친한 친구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특하고 이뻐가지고 옷도 사주고 체게바라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두꺼운 걸 나더러 정가를 읽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꼭 읽어라. 그래서 얘가 지금은 저 비무장지대에 있는데 책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맨날 어머 내 이야기 가지고 부모 돈 버니까 내 책을 얼마든지 사줄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얘한테 삥을 많이 뜯겨요. 좋으면서. 네, 옷도 사주고 뭐 하여튼 사다 내는 거 제가 다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시죠? 튀긴 달림. 이 나무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제가 고심을 하다가 옷장 정리를 하다 우리 아들 그 골덴 점퍼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덴 점퍼를 뜯어서 솜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나무를 표현을 했어요. 아시죠? 제가 그 미국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이 사람들은 그 그림책이 나오면 그 캐릭터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같이 팔아요. 우리는 그 많이 안 팔리니까 특히나 그림책들은 안 사주잖아요. 서점에서 여기서 봐. 어떤 엄마들이 글자를 툭툭 짚어주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안 보고 글자만 보다가 넘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그 캐릭터 인형이 같이 나와요. 이제 수집을 한 거고요. 강아지도. 네. 요 그 차력 인형은 누가 도서관 관장이 만들어줬어요. 베아트릭스 포터예요. 제가 이 사람의 그 어렸을 때 그 피터 레빗을 쓴 산실 원더미어를 가고 싶은데 기회가 오겠죠. 영어 못하는 게 정말 천추의 한이 됐어요. 하면 제가 대낮이라도 떠날 텐데. 저희 로마 타사투다 할머니예요. 이 인형도 밀랍인데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밀랍이니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땜질을 해서 녹이고 이래서 모자를 물러 씌우고 옷해서 입히고 이게 이제 타사가 그린 그림책들이에요. 1906년도 초기에 나왔던 마독스의 뭐 이런 책들이거든요. 그 안데르센 동화 사파를 많이 타사가 그렸더라고요. 이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고 나중에는 꽃씨를 살기 위해서 그림을 지그시 그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까 그 인형은 이 사진이었어요. 옷 다 입혀갖고 요람이 안 살아서 이 깨진 인형 같아요? 네, 멀쩡한 인형 같죠. 모자 이렇게 깨지셨던 사진이 붙이셨죠. 누구라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일이 정말 예측 불허의 일들을 겪잖아요. 저도 사람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남과 다를 것이야. 남의 그 흉한 일을 보고서도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제가 저희 남편 간병을 하면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옆 침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나는 저 일을 겪지 않을 거야. 결국은 저도 그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인형들이었어요. 저 작업을 하면서 그래 남편이 없지만 나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춰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두 몫을 감당하면서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그래서 다시 만날 때 내가 해내보라고 자랑할 거야.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어떨 때는 새벽같이 인형에 매달려가지고 원고 쓸 때는
허리가 무지하게 아파요. 제가 허리 수술을 해서 굉장히 40분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하는데 바느질하고 인형을 만들 때는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막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꼼짝을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이제 응급처방으로 막 실려가가지고 침을 맞고 또 깜짝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이 나를 견디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다움이 나는 치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쁜 거를 유난히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 역시나 힘들게 사셨어요. 아버지 진풍으로 누워 계실 때 5년 동안 대소연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바람 피고 정말 재산 다 탕진한 남자가 되돌아와가지고 죽을 때 와가지고 이걸 하려니까 어머니가 지옥이잖아요. 날마다 지옥이잖아요. 그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런데 마당에 가서 꽃을 보면 화가 나서 아기 할멈 같던 엄마 얼굴이 꽃을 보는 순간 꽃을 이렇게 거름지고 다듬어주고 하는 순간은 살짝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 있는 꽃에다가 온 사방에다 꽃을 뒀어요. 저희 집에도 온 사방에다 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슬픈 마음을 눈길 닿는 데마다 그 꽃을 둬가지고 그걸 극복하고 잊어버렸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노래방도 못 갔거든요. 다 내 얘기 같아가지고 눈물이 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노래방도 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별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 58년 동안 살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 정성을 다하면 좋은 결과는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내가 행복해서 그 과정 밟아가는 그 과정이 그게 진짜 행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내일 저도 명하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날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만나서 정말 흔쾌히 가겠다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뜻한 바 있어서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 또 진로를 바꿔서 이쪽 일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 글을 쓴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천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힘든 과정 결국은 자기하고 싸움이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좀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동화책 작가를 이렇게 데뷔하기 전에 계속 습작은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냥 이제 아이들 하고 있었던 일상들을 쓴 거예요. 남편 힘도 보고 동화라고 볼 수는 없고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이승원 씨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결석을 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결석계를 써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결석계를 쓰는데 이 글쟁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쓴 편지나 사소한 메모나 이런 게 이렇게 다니다가 자기 사부에 이게 김현희가 임장진한테 썼던 편지야. 이게 누구한테 줬던 뭐야.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승원 선생이 쓰다가 꾸기고 쓰다가 꾸기고 하니까 와이프가
애 지각하겠다. 작가가 결석해도 못 쓰냐. 아이고 속 터져. 내나? 근데 제가 그러고 자꾸 이 상기 어린이는 뭐 가정으로 일하여 어쩌면서 보냈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연애를 8년 가까이 했잖아요. 연애 편지를 거의 날마다 썼어요. 대학 졸업하고 남편이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편지를 쓰는데 제가 그 편지를 보내면 우리 남편은 제일 쫄병이니까 못 본대요, 편지를. 제일 그 병장서부터 쫙 보고 맨 마지막에 게시판에다 네모가 게시판에다 붙여놓으면 그거 본대요. 그리고 또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약 올리느냐고 이렇게 루즈 칠해가지고 키스마크를 딱 찍어서 보내고 또 번호를 썼어요. 밑에다 몇 번째 편지. 그래서 1년 번호가 빠지면 없어진 줄 알아. 그래서 그걸 우리 남편이 휴가 나올 때마다 편지를 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다시 또 전달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스크랩을 해놨는데 어느 날 제가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두 아이가 그걸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성면접 불가요 엄마한테 그러시고 한 적이 있는데 편지 쓰기가 글 쓰기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연애 편지를 쓰는 거는 내 복잡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내가 얼마큼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서 꾸겨서 버리고 또 쓰고 글씨도 막 예쁘게 쓰려고 하고 그거 도움이 돼요. 저는 문장 수업 연애 편지를 해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좀 그 당시로서는 특별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시는 일이 있는가요? 저희 아버지는 조실부모해서 이제 그 할머니 이제 밑에서 커서 정규 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도 하고 하셨는데 우리 고향 마을에 그 봉황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일정 날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초를 쓰면 기름을 등잔 기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초를 쓰고 기름을 조금씩 아껴갖고 집에 가져오셔서 고초를 안 쓸 때는 이제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 기절을 발견을 하면 이제 가을에 그 창호지를 이렇게 뜯어내고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뜯어서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당신이 책에서 읽은 좋은 기절들을 써서 천장에다 붙였대요. 그래서 누워서 주무실 때도 그 천장에 이렇게 써져 있는 그 글들을 외우고 그렇게 혼자 공부를 하셨어요. 글씨를 굉장히 잘 쓰셔요. 그래서 이제 그 면소리가 계신 거예요. 한문 글씨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면소리로 있는데 또 거기서 발탁이 돼서 국회의원 비서가 돼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살 때 엄마가 부부가 친척 어른들이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막 올라왔는데 그 헤어져 있었던 게 사단이 나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버지는 그 필사를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뭐 소장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 떨어져서 변호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하는 일은 늘 그 소장을 쓰는 거예요. 그 위농지 복사 그 용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늘 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그 소장들이 많이 나오고 삼국지 필사본이 나와서 설날에 이제 이렇게 친척 이제 그 사촌들이나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시면서 거기에 세뱃돈에 10%는 책을 사라. 그래서 다음 해 내가 어떤 책을 샀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지켰으면 또 보너스를 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촌 오빠들 한 사람 한 사람 성격에 맞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그 이야기를 네가 조조 같은 성격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조심해야 된다.
장단점을 이렇게 고사성어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좌우명으로 주셨어요. 그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네. 이제 그 선생님이 강의를 들으면서요. 우리 선생님이 자녀들이 참 부럽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엄마, 저도 선생님 같은 엄마가 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네, 그 자녀들이 너무 부러웠고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솔직히 동화책은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 동화 속에서 이렇게 선생님 같은 엄마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자라있는지, 혹시 같은 작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세상이 너무 궁금해요. 네. 저희 그 딸아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글짓기를 하면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읽는 걸 통해서. 그러면 늘 상을 타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너희 엄마가 써줬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썼는데 아이들이 다 엄마가 써줬지 하니까 나는 그걸 안 쓸 거야. 그래서 안 썼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진로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하니까 고3 때 담임선생님 저희 집을 찾아오셔가지고 얘가 심성이 너무나 곱고 착해서 엄마처럼 동화를 썼으면 좋겠는데 얘가 문창과를 안 간다고 그런다고 문창과를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담임선생님하고 저하고 억지로 등을 떠다 밀어서 문창과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애가 안 간다고 뻗댔는데 그 문체부 장관상을 탔어요. 학교에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해갖고 이제 입학을 했는데 거기 가서도 2편밖에 못 썼어요.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제가 아동심리를 하라고 했어요. 너는 심성이 고우니까 아동심리를 해서 요새 그 아이들이 막 그 틱 현상이 뭐 이렇게 왕따 당해서 뭐 괴로운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그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동화를 썼으면 좋겠다. 죄송해요. 제가 혹사를 시켜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걸 안 하고요. 지금 꽃예술을 해요. 제가 꽃을 좋아해가지고 또 그것도 피내림이지.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졸업해요. 아들은 영화감독 된다고 하더니 중앙대에 떨어졌어요. 군대를 해병대를 사람이 돼서 오겠다고 해병대를 지원을 해가지고 5대1 관문을 뚫고 갔는데 정훈 장교가 산불 난 현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촬영하는 걸 또 반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수능 봐가지고 사진을 네. 저는 아이들 공부하라고 뭐 학원 데려다주고 요새 뭐 드라마 보면 강남 엄마들 아이들 뭐 학원 앞에서 저녁이면 그 밤에 늦게까지 하는 찻집이 있대요. 그래서 기다려서 태워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애들 공부하라고 놀렸어요. 반복했어요. 엄마 노릇을 안 했어요. 저는. 이제 계속 동화를 쓰는 이 중에서도 나올 거고요. 네. 그게 꿈이고요. 네. 후배 작가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후배 작가들한테 아이들한테 이런 영향을 주는 이야기를 좀 썼으면 하는 바라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이들한테 이런 영향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백인백색이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가치관도 틀리고 다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작가의 가치관을 동화 속에다 주입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제 가치관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동화를 쓰다 보면 꼭 할머니가 등장을 하고 제가 할머니가 돼서 자꾸 아이를 이렇게 제가 측은지심이 많은가 봐요. 그 10살짜리가 내가 만약 시를 좋아한 거 보면은 남이 안 되고 안쓰러운 거 보면 못 견뎌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거를 다 퍼줬대요, 엄마가. 밥도 이렇게 먹던 찌끄레기 남긴 거 먹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심히 걱정스러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은연중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이렇게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 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헤어져 있었던 그런 상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꾸 쓰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조카가 또 그 엄마 없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안쓰러움 그런 게 있어서 쓰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가서 괴롭거든요. 붙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작가가 굳이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가뜩이나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운신의 폭이 좁잖아요. 외국 동화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막 샘도 나고 그래요. 긴 작품 읽으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왜 못할까 막 이렇게 답답하고 막 그럴 적이 많거든요. 우리 딸아이가 공부 취미 없어 했었어요. 그래서 걔 고3 때 제가 방송통신대를 했어요. 엄마가 공부 어떻게 하는지 폰을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공부를 시작하더니 엄마 너무 재밌어. 나 한국에 있을 때는 공부하는 거 아니었거든. 여기 오니까 내가 찾아서 하게 돼. 교수가 도서관에 가서 풀어놓고 마음대로 느끼고 쓰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쓰고 지금은 엄마 내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고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마다 귀를 쫑긋 세우게 되고 그래서 컵이잖아요. 늘 칭찬받고 지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애들하고 싸울 필요 없다고 해요. 때가 되면 지가 좋은 거 하면은 하게 되더라고요. 인형을 만들고 또 이렇게 세팅하고 이러시는데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시나 보군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동화 쓰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스트레스 영감을 또 준다든지요. 네, 제가 이제 주로 작업하는 것은 버려진 인형들이에요. 저는 재활용 수거하는 날 되면 신나요. 그래서 재활용 수거하면 막 이제 갖다가 이제 막 끄집어 내놓잖아요. 그럼 활 걷어붙이고 가위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제 뭐 페트병 같은 것도 다 잘라가지고 왜냐면 저희 집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거든요. 인형 만들 때 필요한 게 뭐 엄청 많아요. 그럼 그거를 다 수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페트병 있으면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속이 다 보이니까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납을 해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인형들을 다 주워서 집에 데려오고 목욕부터 시키고 옷 다시 입히고 애들이 가지고 놀다 버렸으니까 손가락 부러지고 발가락 부러지고 살갗도 다 터지고 그런가 보면 사포로 문질러서 핑핑하고 그래서 재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집에 온갖 그 고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냐고 뭐 척키 나오는 그 영화 그런 걸 봐가지고 악령이 들어와서 살면 어떡하느냐고 막 걱정을 해줘요. 근데 저는 설사 악령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다 씻기고 상처받은 걸 다 쓰다듬어 주는데 나를 위해 주지 나를 해코지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수호천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1000명이 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겁날 게 없어요. 그 쓰시는 것보다 인형 하는 게 더 시간 재밌어. 투자가 더 많으신 거예요? 네, 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전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이 괴로워요. 그걸 하면서도 내 본업은 동화 작가인데 정말 좋은 작품 남겨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외도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말씀처럼 늘 이거 드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막 바빠서 책도 못 읽고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또 쓰려고 그러면 진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요. 문장석도 안 되고 그래서 늘 괴로워요. 숙제 못하는 아이들 조마조마하잖아요. 놀 땐 놀더라도 지금 숙제를 못 해놓고 놀고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그래서
연기 분장이 잘 안 되신다니까 저희가 막 무료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구나. 네, 선생님. 그럼요. 100번씩 고치고. 낚싯대 들이우셔서 이렇게 건지는 월척 중에 세상이 평가하는 월척도 있지만 선생님 그 수많은 작품 중에 가장 애착이 가시는 작품이나 캐릭터 주인공이 따로 있으시고. 이제 그 소마 캐릭터는 이제 저를 닮았다고 해요. 우리 친척분들이 꼭 지같이 썼네. 그 얘기를 하고 그 각계 캐릭터. 저기 달리고 난리로는 몇 번 정도 이렇게 수정을 하셨나요? 수정이요. 2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습관이 참 못됐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여서 그전에는 방바닥에 엎드려서 베개 여기다 대고 원고지에다 손으로 썼거든요. 제가 기계를 무서워한다 했잖아요. 집에 컴퓨터를 그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해가지고 카바를 해가지고 딱 씌워놓고 제가 만지면 고장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도 이거 했어요. 그러면 친구가 와가지고 무역회사 타이피스트 하던 친구가 있으니까 뭐 날라가죠. 쳐놓고 가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왜 어려워? 가르쳐주고 가서 제가 뚜덕뚜덕 하다가 저장을 잘못해가지고 꼴뚜껑 날려버리고. 그러면 또 걔를 불러가지고 뭐야 제대로 가르쳐주지 막 이래가면서 또 막 징징 짜고 그러면 그 친구가 또 엉뚱한 데 있는 거 찾아서 내주기도 하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독수리예요. 지금까지도 이거 보고 하거든요. 게임을 하나도 못해요. 그 글자 그 익히는 거 왜 테트리스 게임인가 하잖아요. 그게 글자가 이렇게 나와서 잡아먹고 막 이래. 가슴이 그래가지고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포기를 했어요. 언제 한번 윤정진 집에 가니까 쟤도 이거 하더라고요. 아 쟤도 하는데 뭐? 그때 아예 포기를 하고 있고 젊은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목이 많이 아파요.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잖아요. 숙이니까 바느질 하냐고 항상 숙이죠. 그래서 목이 아파서 침 맞고 스치고 다녀요. 네. 그 40살에 등단을 하셨는데 그 전에 그 보니까 그냥 이렇게 40살까지 그냥 지내오신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인형도 또 많이 또 집에 갖추시는 거 보니까 집이 무지하게 크겠어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아마 색다른 질문 좀 드리자면 네. 그 임정진 교수님은 그 어떻게 잘 아셨던 그런 사이시던 같은데요. 그런데 그 어떻게 아셨고 그 다음에 임정진 교수님이 또 잘하시는 어떤 장점. 보고 싶은 단점 같은 게 있어요. 세영훈이 교수가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친구는 그 100일장에 나가가지고 저 친구가 장원을 하고 제가 장려상을 탔어요. 그리고 그 일로 해서 방송에 같이 출연을 했는데 저 친구는 기억을 못하고 저는 이제 그 스크랩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스크랩을 쫙 해놓으니까 저는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계몽문학상을 탔는데 저 친구는 이제 동국으로 또 계몽문학상을 타서 계몽아동문학회 회원이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세미나도 가고 우리 계몽문학회는 그 작가만 가는 게 아니라 가족도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저 집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제가 저 집 애들 유모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서울내기라서 좀 깍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심하게 애들을 방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바쁘면 안 오고 자기 딸만 그냥 세미나에 딸려 보내서 내가 걔 엄마 노릇을 하고 데리고 챙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한테 부러운 거는 굉장히 그 유머러스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읽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웃음이 나고
그 강아지 배씨 일기인가를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아 이렇게 재밌게 쓰네. 그러니까 그 영화가 흥행되려면 공식이 있잖아요. 몇 번 웃겨주고 몇 번 울리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달리면 알지요를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겠다고 강백형인가 무슨 감독이 오세훈 만든 감독이 만나자 그랬어요. 만났는데 거기에 그 작중 인물을 한 사람을 코믹한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개작을 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싫은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하세요 그랬을 텐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무산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약해요. 눈물 짜는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는 잤어요. 근데 유머러스 숨겨진 그 웃음, 해악 이런 것들은 저 친구 못 따라가요. 붕어빵한테 그 책이 나온 단편선들은 다 이렇게 그 감동이 있으면서도 이가의 미소를 착 짓게 만드는 그런 단편들이었거든요. 아빠의 과거를 못난 인형이면 성격도 이렇게 보고 또 붕어빵 하나가 여러 동물들에게 안식되고 이러면서 뭐 그러시면서 이 내일은 나다케에서도 나다케 행동이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내일이다 하면서 웃게 만드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다케 했을 때 1편에서 특히 아이들을 그러니까 지금 엄마 없는 아이의 슬픈 이야기가 잔잔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일상이 한번 카타르시스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동네 호프리 할머니하고 미나토를 치는 거예요. 미나토를 치는 그 조카가 옆에서 훈수를 듣는 거예요. 꼬맹이가 할머니 하트 치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동계산도 빨리 하고 할머니 못하면 지가 동계산도 해주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이제 그 1편에서는 그 끝말잇기 놀이 하다가 씨, 대추 씨 뭐 이렇게 하다가 C자에 걸리니까 시시시 하다가 시발놈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은 그 욕이 나쁘다는 거 모르고 그냥 지하철 타보세요. 청소년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욕이잖아요. 그냥 무식 중에 따라하잖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우리 그 막내 남동생이 5살인가 4살 때였는데 밖에서 놀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방년 들어요. 그래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 시방년 그래요. 어?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누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시방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시발년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감히 누나한테 시발년 소리 안 하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외워갖고 와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은 나쁜 줄 모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탄에서는 그렇게 웃겼어요. 시발 먹는 거. 근데 이제 그 속편을 쓰면서 어떻게 또 웃길까. 그러다 그 화토 얘기가 이제 그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저는 또 화토를 못 쳐요. 미나토를 치는데 보스도 이런 걸 못 하거든요. 고민을 하니까 우리 남편이 할머니하고 화토를 치다가 할머니 똥 쌌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가 웃겨? 내가 그랬더니 화토를 가져와서 이렇게 치면서 이게 똥 싸는 거고 이게 뭐 하는 거고 이제 뭐 피박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썼는데 우리 남편은 웃긴다고 막 웃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미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또 비평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꿨어요. 할머니 임자 숙제를 하면서 임자말을 찾으시오. 이제 숙제를 낸 거예요. 할머니 임자가 뭐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교육을 못 받는 할머니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할머니 볼 때 임자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대신 이렇게 나다케 성격 자체가 밝아서 한국어에서는 어두운하다는 느낌보다 밝은데 그 안에 이렇게 한국어라 느껴진 외로움이 있어서 더 감동이 있어요.
그 비평가들의 비평에 네. 많이 상처를 받으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 틀리거든요. 우리가 동화를 심사할 때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취향의 사람이 심사를 하면 그게 뽑히는 거예요. 저는 또 다른 취향의 사람이 보면은 그 작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거 연연해야죠. 저는 사람 사회에서 만나다 보면 거슬리는 사람 있잖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요, 마음이. 처음에는 저도 숫기가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자리에는 안 끼고 싶고 그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은 나름대로 주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주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굳이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 그래서 기분 나쁜 이야기 들어오면 이쪽이 들었어 이쪽이 내 공략으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 되게 많이 컸고 원래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주제나 소재를 찾았던 것 같은데 이제 계속해서 소재를 어디에서 이렇게 찾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삼척에서 계속해서 눈을 관찰하면서 지금 다니시는지 네. 소재는 너무나 많아요. 넘쳐나요. 미처 제가 주워 담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쓰고 싶은 것도 있어요. 좀 10년째 묵혀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갔다 와야 되는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담아 놓고 있어요. 저는 구성은 그렇게 오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딱 얻잖아요. 그러면 그냥 글은 펜에 맡기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딱 얻으면 그거 가지고 쓰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구성은 길게 안 하면 어차피 3,000% 빠질 거니까. 그래서 그 소재는 널려 있어요. 신문을 보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잡지를 보다가도 또 이렇게 병원 대기실에서 앉아있다가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걱정은 안 하는데 쓰는 게 걱정. 내 걸로 만드는 게 그게 힘들어요. 거의 다 아마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어린이가 한 명 왔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가 선생님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